공식적 탈옥 1편. 이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월부터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꽤 오래된 어느 코스닥 기업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이 회사는 2008년 7월 9일 증권감독당국으로부터 최대 주주와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회 공시란 상장회사의 주가 흐름이나 풍문 등으로 해당 회사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증권감독당국이 회사에 묻고 일정 시간 이내에 회사가 답을 하라는 제도입니다. 2008년 여름 당시 서울지검 금융조사 1부에서 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책임자는 봉욱 부장검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재벌 3세 테마주로 알려졌던 두산그룹 4세 박중원 씨가 개입했던 뉴월코프였습니다. 2007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잠시 유행했던 주가 조작의 테마는 재벌 3세 테마주였습니다. 이는 재벌 3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면 해당 종목이 마치 재벌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 또는 영업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해당 기업이 재벌 기업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대규모 주가 조작을 벌였던 사건들입니다. 이 재벌 3세 테마주는 두산그룹 가문의 박중원 씨뿐만 아니라 LG가 3세였던 구본호 씨도 레드캡 투어, 동양철강 등을 인수하면서 이러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주가 조작을 했던 사건과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LG 가문의 구본호 씨는 당시 레드캡 투어의 주가 조작을 통해서 20일 만에 1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LG 가문의 구본호 씨는 무기 중개상이었던 조풍원 씨의 자금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서 무기 중개 자금의 세탁을 도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로 나타난 것은 무기중개상 조풍현 씨의 자금은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은닉했던 자금이 밝혀졌고 두 사람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본호 씨가 인수했다가 철회했던 동양철강의 주가 차트를 보면 재벌 3세 테마주의 주식 흐름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3, 4천 원대를 횡보하던 주식이 불과 채 2달도 못 되는 시간에 5만 원대까지 이르는 무려 15배 이상 상승했던 것인데 이 주식은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주식시장은 재벌 3세 테마주로 잠시 뜨거웠던 시간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 재벌 3세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에서 공통되게 등장하는 한 여인을 쫓아서 추적을 하고 있었고 한간에 알려진 줄리라는 풍문보다는 더 깊은 실체를 증거를 따라서 한 언론사와 추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2007년도 당시 위 나열된 핵심 인물의 전 비서와도 접촉할 수 있었고 저와 같이 작업을 하던 언론사는 그 비서와 장시간 인터뷰 영상을 담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는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 직전 김건희 씨 도이치캐피탈 주식이 누구에게 건너갔는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이외에 어떤 회사들이 상장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였는지 등 놀랄만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은 조만간 세상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두산그룹 가문의 박중원 씨가 관계됐던 회사인 뉴월코프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뜻밖의 거물급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먼저 사건의 전면에 등장했던 두산그룹 4세인 박중원 씨는 물론이고 과거 이명박이 서울시장 당시 황제 테니스 사건으로 알려져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사자인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 선병석 씨도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또한 과거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과 안기부 장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노신현 전 총리 아들 노모 씨 역시 기소되었으며 그리고 노신영 씨 쪽과 사돈 관계인 현대그룹 계열의 BNG스틸 정일선 대표이사도 이들과의 자금 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6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빼돌렸다고 발표된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언론에 공개됐던 사건의 구조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은 흔치 않는 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주가 조작에는 스위스 5대 은행 중 하나인 줄리어스 베어 은행의 홍콩 지점에서 딘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펀드를 설립한 이후 이 펀드의 계좌를 주가 조작에 이용하여 마치 외국계 자금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치밀함은 보였으면 물론 또 다른 스위스계 은행인 UBS 계좌들을 주가 조작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 회사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실질적으로 계좌를 움직였던 인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나 경력을 봐서는 이 사건의 조직도나 흐름도에 충분히 나올 만한 인물임에도 그들은 빠져 있었고, 오히려 의외의 인물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조영훈이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의 모든 선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영훈이란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영훈이 이 사건의 최고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영훈, 그가 과연 누군지, 그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 기록도 같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가 어떤 경력의 인물인지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시 사건 판결문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쫓던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조영훈이란 인물은 충격이었고, 또 다른 뜻밖의 인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웰코프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알려진 조영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2008년 당시 조영훈, 그는 강남 엘루이 호텔에 있던 유명 나이트클럽이었던 줄리아나와의 웨이터를 했던 경력이 있었으며, 아마도 최근 줄리라는 이름이 풍부는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영훈은 또 수입차를 판매하던 회사의 영업사원을 했던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도했다고 알려진 뉴웰코프의 대규모 주가 조작이 있었을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조영훈, 여러분은 그가 살아온 경력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편을 기대해 주세요. 성렬형, 깡패가 멋있어 보이지? 그거 하고 싶지? 형 그거 해라. 옷 벗고 해.